안녕하세요. 오늘도 발음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춘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보이는 폐차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볼 건데 그 중에서도 폐차음은 영어에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 보이는 이 발음과 이 두 개 발음이 있는데 폐차음이라는 건 지금까지 배웠던 발음과는 조금 다른 형식이에요. 일단 우리는 무성음인 이 발음부터 보도록 하죠. 자, 폐차음이라는 거는 지금 처음 보는 발음이죠. 자, 폐차음이라고 하는 것은 폐세와 마차음이 섞여 있다라는 말이에요. 즉, 폐세음과 마차음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처음 나오는 개념이죠. 지금까지는 폐세음만 봤었고, 마차음만 봤었는데, 폐차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처음 나오게 되죠. 그죠? 자, 일단, 이런 폐세음이나 마차음의 특징을 먼저 보도록 하죠. 폐세음 같은 경우는 내가 공기가 올라올 때 소리를 한번 막아요. 그죠? 공기를 한번 막았다가 막혀있는 공기가 나오면서 만들어내는 소리였었고, 마차름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공기 공간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바로 마차름이었었죠. 맞죠? 그러면 폐차름이라는 것은 폐세음이 먼저 일어나고 나서 마차름이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해요.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굳이 순서를 따져보자면 폐세음이 먼저 일어나고 나서 마차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성음인 이 발음을 먼저 보죠. 자, 지금 보는 발음들은 치조, 폐찰, 무성이에요. 자, 일단 치조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윗니 중에서 윗니 바로 뒤에 있는 입천장이죠. 살과 맞닿아 있는, 이와 맞닿아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치조라고 하는 위치예요. 이거는 폐세음을 보면서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치조라는 부분을 이용을 해요. 그리고 폐차름, 이 부분에서 폐세와 마찰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공기만으로 소리를 내는 무성음이에요. 유성음은 성대를 울려서 소리를 냈었죠. 이따가 보게 되는 이 발음이 바로 유성음입니다. 자, 지금은 무성음이라서 당연히 공기만 나와줘야 돼요. 자, 이 발음을 소리를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만드는 방법을 배울게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소리가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치조가 여기에 있죠. 치조가 있을 때 지금 이 발음을 보면 어떤 발음이 두 개가 섞여 있어요? T 발음과 쉬 발음이 섞여 있죠. 그죠? 우리가 예전에 봤던 T 발음과 이 두 개 발음이 섞여 있는데 이 두 개 발음을 차례대로 발음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폐세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혀를 이용해서 치조 부분을 완전히 폐쇄를 시켜야 되죠. 그죠? 치조가 그냥 한 점이 아니라 이렇게 활 모양으로 생겨 있기 때문에 혀를 넓적하게 펴서 완전하게 막아줘야 돼요. 그죠? 혀 전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혀 앞부분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일단 막아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내가 공기를 올려보내게 되는데 폐세음은 그냥 이렇게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소리가 만들어지죠. 근데 폐세음, 마차름 같은 경우는 T 발음과 동시에 이 발음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T 발음으로 일단 치조를 막아서 공기를 막아준 다음에 혀가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마차름의 특징인 아주 조금만 떨어지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혀가 이렇게 뒤쪽으로 붙게 되는데 그때 만들어지는 소리가 바로 폐차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또 들어보죠. 자, 그러면 폐세음은 어떤 소리인지 이제 설명을 또 드렸었죠. 그리고 마차름은, 마차름 중에서 이 발음들의 특징은 입술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맞죠? 입술이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지는 소리였었는데 혀의 중간 부분이 이렇게 구개 쪽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폐세음 같은 경우는 혀가 이렇게 되어 있다가 그냥 떨어뜨리는데 마차름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혀가 다시 이렇게 들어 올려져서 입천장으로 가까이 가는데 완전히 붙는 건 아니에요. 붙게 되면 소리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과 동시에 위쪽으로 들어 올리면서 공기가 그 부분을 통해서 나올 때 폐차름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발음을 했을 때 입술 모양이 이런 모양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서도 반드시 그 모양은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소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보는 폐차음, 그 중에서도 무성음의 순수한 발음이에요. 이 발음을 이용해서 다른 단어들을 발음을 해주면 되죠. 자, 이 발음은 우리나라 말의 치읓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고 발음들을 하죠. 그죠? CH로 이루어진 단어들을 우리는 다 이렇게 치읓으로 바꿔서 쓰고는 하는데 어떻게 소리가 다른지 한번 볼까요? 자, 이 단어가 있고 발음기호로 이 단어를 써보면 이 정도로 쓸 수 있을까요? 한국어 먼저 읽어볼게요.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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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치읓 발음 같은 경우도 이 소리처럼 나기는 해요. 이 소리처럼 나기는 하는데 우리나라 말과 이 발음의 차이는 우리나라 말은 그냥 혀가 그 위치에 가서 이렇게 공기의 형식은 소리를 만드는 형식은 같은데 이렇게 공기를 막거나 다시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공기가 나오는 순간에 그냥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기가 전혀 막히는 게 아니라 그냥 툭 열어버리기 때문에 차, 차, 차 이렇게 해서 소리가 나지만 영어의 이 발음은 내가 폐쇄음의 특징인 공기를 막아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모여있는 공기를 이용해서 내가 다시 나차름의 형식으로 소리를 바꿔주기 때문에 소리가 우리나라보다는 공기가 훨씬 더 세죠. 그래서 영어와 한국어 자음의 가장 큰 차이는 공기의 양에서 굉장한 차이가 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은 폐쇄음에서 그런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공기를 막지 않고 공기가 올라오는 순간에 바로 열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에서는 폐쇄음들은 공기가 올라오고 바로 열어주는 게 아니라 공기가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인 공기를 내뱉어요. 그러면 공기의 힘이 훨씬 더 세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과 영어의 발음은 자음들은 그래요. 자음들에 있어서는 공기의 양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가 나게 되죠. 그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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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 네, 이렇게 해서 소리 차이가 이렇게 생깁니다. 절대로 같은 발음은 아니죠. 그죠? 비슷하기는 하다고 볼 수는 있어도 발음, 공기 양에 있어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자, 그러면 영어로 있는 이 단어와 우리나라 말로 이걸 어떻게 쓰나요? 이렇게 쓰죠. chair. 자, 일단 읽어볼게요.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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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ir. 자, 그래서 여기서도 발음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만 일단 공기의 양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나서 이게 그냥 채, 이게 아니라 채 이렇게 소리가 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어와 영어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모음이죠. 모음. 여기에서는 우리가 요거를 모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영어에는 기본적으로 그 영어의 소리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음절에 기본적으로 그 강세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강세는 성대를 긴장을 시켜서 만들어주는 소리인데 우리나라 말은 강세라는 게 없죠. 그냥 글자 하나만 정확히 읽어주면 그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는 강세가 없으면 굉장히 어색한 소리가 돼요. 그래서 영어를 강세, 리듬 언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은 음절 언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씩만 그냥 정확히 읽어주면 우리나라 말은 뜻이 통하고 영어는 반드시 강세가 지켜져야지 뜻이 통할 수가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영어의 차이는 그런 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단어로 들어가서 보는데 단어를 볼 때 제가 세 가지 기준으로 보죠. 항상 일단 강세 음절의 시작이 이 발음일 경우를 볼 거예요. 강세 음절의 시작이 이 발음일 경우 자, 어떤 발음이 있냐면 우리가 많이 보는 발음이죠. 우리가 많이 보는 발음인데 발음기호로 써보면 자, 이거 우리나라 말로 발음을 하면 몇 음절이에요? 이 말은 3음절이죠. 체인지, 체인지 이렇게 3음절인데 영어로 보면 이건 1음절이에요. 어디에서 음절이 길어지느냐면 여기에 있는 여기에서 하나가 길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은 이응이라고 하는 자음을 이용해서 내가 A라고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A, A, A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지만 영어에서는 모음들의 이응이라는 자음을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대만을 이용해서 모음들을 발음을 해주는데 영어에서는 모음이 두 개가 연속으로 오게 되면 따로따로 이렇게 모음으로 분리를 해주지 않고 이 두 개 붙은 연속적으로 나온 모음은 이중모음이라고 해서 한 번만 그 소리를 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중모음의 경우에는 앞에 있는 모음에 항상 강세가 가게 되어 있어요. 이건 영어의 규칙입니다. 알죠? 그래서 이 발음은 A, A 이게 아니라 A, A, A 이렇게 해서 발음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발음 때문에 또 소리가 하나가 길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쓰는 게 불가능하죠. 그죠? 이렇게 쓰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라든지 으라든지 이런 소리를 붙여서 글자를 완성을 시키는데 이렇게 쓰는 게 불가능해서 여기를 붙임으로써 새로운 모음이 하나가 붙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보다 영어는 소리가 길이가 더 짧아요. 음절로 구분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영어보다 음절이 길은 거예요. 그래서 요 발음을 보면, 영어로 보면 1음절입니다. 1음절. 그죠? 자, 영어에서 강세를 표시하는 부분은 항상 모음이죠. 그죠? 그래서 강세라는 것은 영어의 리듬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영어에서 리듬을 결정을 해주는 건 모음들이에요. 그럼 자음들의 역할은 뭐예요? 자음들의 역할. 자음들의 역할은 바로 소리를 결정을 해주죠. 우리나라 발음하고 이제 영어하고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소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강세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단어를 볼 때는 항상 이렇게 모음을 이용해서 리듬을 만들어 놓고, 앞뒤로 이제 자음들이 있으면 붙여 놓고, 그렇게 해서 단어를 완성을 시켰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음절이에요. 1음절 맞죠? 1음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리듬은 하나가 생겨나게 되죠. 여기서. 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모음에서만 성대가 긴장이 돼요. 그러고 나서 뒤에서는 풀리게 되죠. 자, 해볼게요. A, A, A. 다시 한번. A, A, A.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요 발음이 들어가 있어요. 이 발음은 우리가 지금 보는 발음의 유성음입니다. 유성음. 성대가 올려주면 돼요. 해볼게요. H, H, H. 다시 한번. H, H, H. 자, 지금 제가 발음을 하나를 잘못했는데, 일단 여기까지 발음을 이게 맞다라고 보면, 여기까지 어떤 단어의 발음이에요? 이 단어는. 나이라고 하는 단어의 발음이죠. 그죠? 제가 N 발음을 빼놓고 썼는데, 이렇게 발음을 해도 H라고 하는 단어의 이 나이라고 하는 단어의 발음 기호가 되죠. 일단 틀렸으니까 N 발음이 들어가죠. 자, 해볼게요. 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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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n. 자, 이 발음이 들어갑니다. Ainge, Ainge, Ainge. 다시 한번. Ainge, Ainge, Ainge. 네, 이렇게 발음이 되고, 여기 앞에 지금 이 발음이 들어가 있는데, 발음을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Change, Change, Change. 다시 한번. Change, Change, Change. 자,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지금 보면 여기는 음절의 시작이죠. 강세 음절의 시작이죠. 여기 강세가 있으니까. 강세 음절의 시작인데, 요 발음을 할 때 앞에 순수한 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게 되죠. 맞죠? 아까 했던 이 발음의 순수한 소리가 앞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공기가 나오지 않으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점프를 뛸 수가 없어요. 즉 점프를 뛴다라는 얘기는 내가 성대를 긴장을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내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성대를 아무리 긴장을 시켜도 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성대를 긴장을 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준비 동작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자음이죠. 그래서 자음에서 나오는 공기의 힘으로 그 힘을 내가 발판 삼아서 여기에 있는 모음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체인지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영어는 change 이렇게
강세까지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세까지 올라가기 위한 힘을 내가 여기 앞에 있는 자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힘이라는 건 내가 성대를 긴장을 시켜주는 건데, 내가 성대를 긴장시켜주기 위한 힘은 공기가 나가면서 생기는 그 힘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따가 뭐 순수 음절의 시작이나 단어의 끝에 가서 보겠지만, 같은 이 발음이라고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공기의 양에 있어서는, 그 공기의 힘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요. 당연히 힘의 차이라는 말은 공기의 양의 차이라는 말인데, 차이가 굉장하게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차이가 크고. 자, 그래서 이 단어를 읽을 때는 change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change. 다시 한번 change. 네, 이렇게 해서 발음이 되면 돼요. 절대로 change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다음 단어로 보죠. 다음은, 자, 이런 단어가 있죠. 뭐 뜻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될 거고. 자, 이 단어는 이음절이에요. 이음절. 그죠? 이음절인데 강세는 첫 번째 음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리듬이 몇 개 있어야 될까요? 하나가 있어야 될까요? 두 개가 있어야 될까요?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큰 리듬이 어디? 강세 아니면 순수 음절? 강세에 당연히 와야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는요, 음절이 없는, 강세가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요렇게 강세 있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영어라는 언어는 이렇게 순수 음절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음절에는 리듬이 강세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강세를 표시해주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더 큰 강세를 표시해주기 위함이지, 여기에 강세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큰 리듬이 있으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 리듬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생겨나긴 하는데 절대로 강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강세는 항상 있습니다. 여기에도. 알겠죠? 그래서 큰 리듬 하나, 작은 리듬이 이렇게 하나가 생겨나게 돼요. 자, 모음들을 이용해서 리듬을 만들어 줄게요. 같은 모음이죠, 두 개가. 자, 해볼게요. 자, 여기서 강세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그 강세를 만들으라고 학생들에게 시키면 소리를 올리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그 강세를 시키면 이렇게 만드는 경향이 많은데, 영어에서 강세는요, 소리가 아니고요, 성대의 긴장이에요. 성대의 긴장. 무슨 얘기냐면, 목에서 올라오는 공기가 그냥 평탄하게 올라오는 것은 한국어 소리인 거고, 목에서 소리가 한번 변화가 생기고 올라오는 게 강세란 말이에요. 영어에서는. 근데 내가 목에서 그 소리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목에서 이렇게 평탄하게 올라오던 공기를 한번 이렇게 조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조여주는 건데, 그 조여주는 것이 바로 성대라는 거죠. 성대. 그래서 공기가 올라올 때 내가 소리를 한번 이렇게, 성대를 한번 긴장을 시켜주면 소리가 이렇게 굵어지면서 올라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영어의 그 강세예요. 강세. 알죠? 그러면 강세가 없이 한번 발음을 해볼까요? 강세를 넣어볼까요? 안 넣고 이제 이렇게 해서 영어의 강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절대로 소리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발음이 되고, 자, 이 발음은 지금 앞에만 이렇게 있고, 이 뒤에 있는 I 발음은 그냥 I 발음 혼자서 단독으로 이렇게 리듬을 만들어 줘요. 그죠? 자, 뒤에서 한번 발음해 볼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되죠. 자, 여기부터 발음을 해요. 자, 지금 보면 이게 이라고 들리지 않고 이라고 들리는 이유는 혀의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I 발음을 해줄 때는 혀 끝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래 치조 뒤에가 있고, L 발음은 혀 끝이 치조예요. 치조. 그래서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공기의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소리가 바로 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이 소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게 되면 소리가 변형이 생기고요. 그냥 혀의 움직임으로 만들어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만큼으로만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일부러 만들겠다 하면 소리의 변형이 생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발음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올라가죠. 아까 전에 이 발음에 순수한 공기가 많이 나오고 나서 내가 여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자, 해봅니다. chill, chill, chill. 다시 한번 c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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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lly, chilly, chilly. 한 번 더 chilly, chilly, chilly. 한 번 더요. chilly, chilly, chilly. 네, 이렇게 발음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이 th 발음이, 이 ch 발음이 있죠? 이 발음이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한 힘을 주는 거고, 근데 그 힘이라는 건 공기의 힘이죠. 내가 발음을 할 때 나오는 그 공기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모음에서부터는 차례차례 이렇게 발음을 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모음이 여기가 이제 이 모음 자체만으로 이렇게 리듬을 형성을 해주게 되는데, 절대로 그냥 뚝 떨어지면 안 돼요. chilly, chilly 이렇게 뚝, 그죠? 그래서 chilly 이게 아니라 chill, chill, chilly, chilly, chilly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소리가 이 chilly라고 하는 발음이에요. 절대 chilly, chilly 이렇게 발음을 하지 말고 항상 chilly, chilly, chilly. 한 번 더요. chilly, chilly, chilly. 네,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런 단어를 한번 보죠. 이런 단어인데 발음 기호를 먼저 써볼게요. 자, 이 단어는 보면 몇 음절일까요? 몇 음절? 1음절이에요? 2음절이에요? 3음절이에요? 2음절이죠. 2음절. 두 개로 제가 지금 구분을 시켰습니다. 2음절인데 왜 여기에서 소리, 한국어로는 챌린지 라고 발음을 하는지는 아까 요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이렇게 지음만 단독으로 쓰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라는 모음을 새롭게 붙여서 글자를 완성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음절이 하나가 길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영어로 보면 2음절이죠. 2음절. 강세는 첫 번째 음절에 있고요. 그러면 리듬은 두 개가 생기는 건 기억을 하고 계시죠? 어디에서 큰 리듬이 생기게 돼요? 여기죠, 여기. 앞에 있는 강세 음절에서 큰 리듬이 생기고, 여기는 무슨 음절이라고 불렀죠, 제가? 이 음절을? 순수 음절, 순수 음절. 즉, 약한 강세를 가지고 있는 순수 음절이에요. 순수 음절이라고 해서 강세가 없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자, 이거를 가지고 리듬을 만들어 보면, 요렇게 큰 거 하나, 요렇게 작은 거 하나가 생기게 되죠. 그죠? 요거 하나, 요거 하나요. 모음만 분리를 시켜보면, 자, 성대를 긴장시키면서 강세를 넣는다고 했었습니다. 한 번 더. 아래턱이 내려면 안 돼요. 요 발음을 할 때는. 다시. 이게 이 단어가 가진 리듬이죠. 앞뒤로 자음들이 들어와요. 자, 이렇게 발음이 돼요. 앞에부터 해볼까요? chill, chill, chill. 한 번 더. chill, chill, chill. unge, unge, unge. chill, unge, chill, unge. challenge, challenge, challenge. 한 번 더요. challenge, challenge, challenge.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이 되는데, 지금 여기 뒤에 두 번째 음절에 보면 모음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자음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모음으로 시작해서 바로 이렇게 리듬이 만들어지죠. 앞에 자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내가 앞에 있는 자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순수하게 이 모음만으로 내가 리듬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드는 방법은 그냥 성대를 긴장을 시키면 돼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자음이 있다면
잠에서 나오는 공기의 힘을 발판 삼아서 내가 모음까지 이렇게 올라갔어야 됐지만 여기는 지금 모음으로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냥 성대만 긴장을 시키고 나서 소리를 끝내주시면 돼요. 알죠? 뒤에만 해봅니다. 은지, 은지, 은지. 다시 한번 은지, 은지, 은지. 자, 앞에부터 다시 할게요. c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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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지, 은지. challenge, challenge, challenge. 다시 한번 challenge, challenge, challenge.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하세요. 절대로 챌린지, 챌린지 이렇게 발음을 하면 절대로 안 되고 challenge 이렇게 발음을 해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영어 발음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 발음 읽을 때 챌린지라고 읽는 경우가 많죠. 챌린지라고 읽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 보면 이거는 이란 말이에요. challenge, challenge.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내가 만약에 challenge라고 써도 틀리죠. challenge라고 써도. 왜 그러냐면 한국어로 일단 영어를 표기하는 순간 우리가 강세라는 게 전혀 없어지잖아요. 누구도 이 한국어 챌린지를 보면서 강세를 여기다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죠. 그죠? 그냥 우리는 우리나라 언어기 때문에 챌린지, 챌린지 이렇게 읽을 뿐이지 강세를 넣진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영어의 생명은 강세이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보더라도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들도 그게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 단어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그 발음 기호를 찾아보면서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알면 내가 영어의 소리를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있어요. 알죠? 자, 다시 발음해보고 넘어갈게요. challenge, challenge, challenge. 한 번 더. challenge, challenge, challenge. 네, 이렇게 해서 발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강세음절의 시작을 봤어요. 맞죠? 그래서 강세음절의 시작일 경우에는 공기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나서 내가 강세로 올라가졌죠. 맞죠? 그러면 이제 순수 음절의 시작이 이 발음일 경우를 봅시다. 이런 발음이죠. 이런 발음. 그러면 강세는 1음절에 있어요. 첫 번째 음절에. 그러면 앞에서 큰 리듬, 뒤에서 작은 리듬이죠. 맞죠? 자, 발음을 모음을 뽑아서 리듬을 만들어 보자면 지금 요거는 아까 전에 이것만 단독으로 나왔을 때랑은 다르죠. 그죠? 요것만 단독으로 나왔을 때랑은 다르게 R 발음이 붙게 되면 하나의 새로운 모음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 따로 요것 따로 발음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발음인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읽어보면 입술이 옆으로 많이 벌어져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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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이 되고 T 발음이 여기, 이 발음이 여기에요. 맞죠? 자, 발음을 해볼게요.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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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r, cher, T,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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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cher. 한 번 더. teacher, teacher, teacher.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이 되는데 지금 요거 두 개를 잠깐 살펴볼게요. 이 발음은 일단 그 순수 음절을부터 보자면 지금 여기에는 강세 음절이 아니죠. 강세 음절이 아니라 순수 음절이에요. 하지만 순수 음절의 시작은 지금 이 발음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에 강세 음절의 시작일 경우에는 공기가 굉장히 세게 나왔었죠. 맞죠? 공기 힘이 세게 나오면서 내가 강세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이렇게 받았었는데 지금은 여기서도 그 공기는 나와야 돼요. 공기의 힘도 세야 되고 하지만 여기만큼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는 내가 여기에서 이만큼 점프를 뛰었어야 됐지만 지금은 요만큼만 점프를 뛰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멀리 뛰기 위해서 이렇게 무릎을 많이 굽힐 필요가 없이 내가 100m 뛰기 위해 굽히는 무릎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펴지게 되죠. 50m를 뛰기 위해서는 내가 공기가 이 다리에 힘이 조금 덜 들어가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높이 뛰기 위해서 다리를 많이 웅크리지 않아도 되게 되는데 이때는 이때 이 자리에 있을 때보다는 공기의 힘이 월등히 약해지게 되죠. 그죠? 치조를 누르는 혀의 힘도 약해져도 되고 그리고 목에서 나오는 공기의 힘도 상대적으로 적죠. 하지만 절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음이 chur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철, 철, 철 이렇게 발음이 되죠. 내가 치조를 누르는 혀의 힘도 약해지고 목에서 올라오는 공기의 양도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힘도 당연히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죠? 다시 해볼게요.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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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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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cher 한 번 더 teacher, teacher, teacher 네,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강세음절의 시작은 T 발음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점프를 뛰기 위해서 요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발음은 폐세음이죠. 정확한 폐세음이죠. 그럴 때는 혀에 내가 치조를 막는 혀의 힘을 강하게 주고 목에서 올라오는 공기를 더 강하게 해서 이렇게 공기가 더 세지면서 여기까지 점프를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강하게 누르지 않으면 공기가 세질 수가 없습니다. 목에서 올라오는 공기가. 알겠죠? 자,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Teacher, teacher, teacher. 한 번 더. Teacher, teacher, teacher. 네,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런 단어를 보죠. 이음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지금 T 발음이 가지고 있는 게 순수음절이고 요 앞에 발음이 강세음절이에요. 요 부분이. 그래서 리듬이 큰 게 하나 작은 게 하나 요렇게 생기게 되고 요걸 가지고 내가 리듬을 만들어주면 되죠. 자, 해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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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앞뒤로 자음이 붙어서 소리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요 발음을 잠깐 보면 요거는 전이음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전이음인데 요 발음이 만약에 단어 그 모음의 앞에 오게 되면 우 발음이 유로 바뀌게 돼요. 자, 해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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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유, 유. 다시 한번 유, 유, 유. 자, F 발음이 오고 이 발음이 여기 이렇게 온다라고 볼게요. 자, 발음을 해봅니다. F 발음 주의해서요. f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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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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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w, cher, few, cher, future, future, future. 한 번 더. future, future, future. 자, 이렇게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서도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만큼 점프를 뛰기 위해서 그 공기가 필요한데 여기 있을 때보다 월등히 적죠. 그죠? 아까 전에 발음을 잠깐 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한 힘만 공기만 내주면 되고 여기에서는 내가 F라는 발음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F에서 나오는 순수한 공기가 많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소리가 올라갈 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f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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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r, cher, future, future, future 이렇게 발음이 돼야 되고 여기에서 보면 지금 순수 음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는 강세가 없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약한 강세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한 번 더 올라와야 돼요. 이게 여기로 그냥 자연스럽게 뚝 떨어지면 future, future, future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떨어뜨리지 말고 한 번 더 올라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future, future, future 이렇게 소리가 가야지 future, future 이렇게 뚝 떨어지면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이건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듬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발음을 읽을 때 future, future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게 아니고 future, future, future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줘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수 음절의 시작, 강세 음절의 시작을 봤지만 이제 단어의 끝에 이 발음이 올 경우를 볼 거예요. 이 발음이 올 경우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 발음이 옵니다. 이 발음이. 자, 여러분 사전에 찾아보면 지금 사전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네이버 영영사전이든 캠브리지 사전이든 이 단어를 보면 여기에는 강세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강세 표시가 이름절이거든. 이름절. 그래서 강세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제가 왜 이름절이어도 강세가 있습니다. 이름절이어도 강세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여기에서 요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요 발음은 이 발음과 요거는 두 개는 같은 거야. 같은 식으로 발음이 돼요. 같은 형식입니다. 두 개를 이제 같은 거라고 보셔도 되는데 요 발음을 쓰는 경우와 요 발음을 쓰는 경우는 달라요. 언제 이 발음을 쓰느냐면 강세가 있을 경우에만 요거를 씁니다. 위에 거 3이라는 이 3처럼 생겨있는 이거 이 발음은 강세가 있을 때만 표기를 해주고요. 여기는 강세가 없는 음절일 경우에 표시를 해요. 그러면 지금 1음절 단어에 이 단어는 강세 표시는 당연히 없습니다. 사전에. 그러면 이 단어를 보고 내가 강세가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건 요거죠. 요거.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거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1음절 단어는 다 강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표시를 해주지 않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영어 음절에는 강세가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1음절이라고 강세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강세는 있으나 당연한 거니까 표시를 안 해주는 거고 2음절 이상에서 강세를 표시해주는 이유는 더 큰 강세를 표시해주기 위함이에요. 알겠죠? 이거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로. 자, 그러면 요렇게 리듬이 생기죠. 그죠? 이것도 한 발음으로 봅니다. 자, 발음해 볼게요. 강세가 들어가요. 성대만 긴장을 시켜주면 되죠. 앞뒤로 이 발음들이요. 자, 발음해 볼게요. 다시 한번. 그 다음에 마무리도 이 발음이죠. church. 다시 한번. church.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이 되는데 지금 여기와 요거는 두 개는 같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내가 요 두 개는 같은 발음이라고 하더라도 소리가 달라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기서는 여기에 있는 강세까지 올라가기 위한 힘을 필요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강하게 나오는 거고 치조를 맡고 있는 혀의 힘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공기를 더 세게 내기 위해서. 하지만 여기에서는 공기가 월등히 약해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또 한 번 리듬으로 타고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소리를 마무리시킨단 말이에요. 소리의 단어의 끝이자 음절의 끝이자 리듬의 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절대로 소리가 강해지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일종의 폐쇄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폐쇄음이 먼저 일어나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폐쇄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어의 끝에 왔을 때는 내가 새로운 공기를 뽑아내서 내가 세게 발음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입안에 남아있는 잔량의 공기만 이용해서 내가 부드럽게 소리를 끝을 냈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만큼만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줬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쨌든 T 발음을 하기 위해서 공기를 뽑아 올렸었는데 지금 여기 마무리해 왔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공기를 올리지 않고 입안에 지금 남아있는 그 공기만으로 내가 소리를 만들어주면 돼요. 알죠? 이제 마찰한과 같이 일어나긴 하지만 어쨌든 힘은 공기예요. 공기. 그래서 공기가 너무 세게 다시 올라오지 말고 지금 남아있는 이 공기만으로 소리를 끝을 내주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church. 다시 한번 church. 만약에 제가 여기서 church 이렇게 하면 이 소리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영어의 리듬과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음이든지 단어의 끝으로 오게 될 때는 반드시 그 공기의 힘이 월등히 약해져야 돼요. 너무 세지면 다시 소리가 길어집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발음해 볼게요. church. 한 번 더요. church. 네,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절대 처치 이렇게 발음하지 말고 항상 church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런 단어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발음은 지금 발음을 써보면 아시겠지만 이 발음이에요. 이 발음교를 쓰는데 이 발음을 아직도 휘치라고 읽으시는 그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휘치. 근데 그거는 예전에는 이 발음도 휘치라고 읽었었는데 요즘에는 H 발음이 사라졌어요. H 발음을 발음하지 않는 게 추세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냥 이렇게 발음교를 쓰는데 H 발음이 들어가면 이 소리가 지금은 틀리게 돼요. 그래서
H 발음이 들어가지 않은 이 발음이야. 이름절이고요. 이렇게 리듬이 하나 생겨나고 요 발음을 이용해서 내가 리듬을 잡아주죠. 그죠? 모음을 이용해서 하니까. 자, 해볼게요. 다시 한번. 자, 이 발음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W 발음 있잖아요. W 발음. 이거는 아까 전에 그 낮에 조금 일찍 봤던 J라고 하는 전이음과 같아요. 요것도 전이음이고 요것도 전이음이에요. 영어에선 전이음이 딱 두 개입니다. 그래서 요 전이음들이 단어에 그 혼자서는 절대로 출현을 할 수가 없고 항상 옆에 모음들을 데리고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발음들, 전이음들이 단어의 가장 앞에 있을 경우는 여기까지 가기 위한 힘을 어떻게 받냐면 강하고 짧게 받는 게 전이음의 특징이에요. 전이음은 모음의 소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모음의 소리를. 근데 내가 만약에 전이음의 소리를 너무 길게 내줘버리면 모음의 소리가 앞에 다른 그 소리가 하나가 새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위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위치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여기 있는 이런 전이음들의 경우는 내가 그 여기까지 가기 위한 힘을 내가 공기를 최대한 빠르고 짧게 그리고 강하고 짧게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하고 짧게 내고 그러고 나서 여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음을 할 때는 위 그냥 위 이게 아니라 위 이렇게 발음이 돼요. 알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발음과 섞어보면 which 다시 한번 which 자,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당연히 단어의 끝이기 때문에 내가 까지 하면서 그 입안에 남아있는 공기만 이용해서 그 상태에서 내가 혀를 막고 이 발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롭게 내가 공기를 올리는 게 아니라 이만큼 했을 때 내가 입안에 있는 공기를 이용을 해서 요 소리를 끝을 내주는 거죠. 부드럽고 짧게 소리를 끝내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ich 한 번 더 which 자, 그래서 이렇게 발음을 해주세요. 절대 which 이렇게 발음이 안 되고 which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발음이야. 마지막 발음. 이번에는 이런 단어를 보죠. 이런 발음을 보는데 이름절입니다. 이름절이니까 당연히 강세는 있죠, 여기에. 그래서 요렇게 하나, 요 모음을 이용해서 리듬을 발음을 해줘요. 자, 여기에는 이 모음은 아래턱이 많이 내려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이 됐었죠. 그러면 N 발음이 들어가요. 그죠? 해볼게요. 이 발음 들어가죠? 다시 한번 P 발음이에요. punch 다시 한번 punch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이 돼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강세는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한 힘을 어디서 받아야 돼? 어디서? 요 발음에서 받아야 되죠. P 발음에서. 그죠? P 발음에서 받아서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P 발음이 단어의 강세 음절에 처음에 있을 때는 입술을 막고 있는 부위에 그 입술의 힘을 더 세게 주면 내가 목에서 올라오던 공기가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리를 막아서 공기를 세게 내보내면서 내가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폐쇄음들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더 세게 막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더 세게 치조를 막습니다, 입술을 막습니다, 연구개를 막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목에서 올라오는 공기를 더 세게 만들어 준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더 세게 막을수록 공기의 힘은 더 세지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는 공기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강세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알죠? 그래서 그냥 punch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punch 이렇게 해서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발음은 한국어로 쓰면 펀치 이렇게 되는 게 여기에 있는 이 발음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한국어에 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펀치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고 영어에서는 그냥 순수하게 자음만으로 소리가 끝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 발음을 해주면 펀치, 펀치, 펀치 이렇게 해서 발음이 돼요. 아시겠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폐차음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맞죠? 폐차음 중에서 무성음인 이 발음을 배웠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발음은 폐세음과 마찰음이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발음이었는데 앞에 있는 T 발음에서 여기 발음으로 옮겨가면서 이 특유한 소리를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리가 만들어졌었는데 이 발음은 치조를 막아서 그 다음에 혀를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발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이 두 발음 중에 어떤 거를 느리게 하거나 더 빨리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요 발음을 해주면서 동시에 요 발음으로 소리가 옮겨가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치읓과 비슷하게 쓰기는 했었는데 우리나라 치읓 같은 경우는 그냥 혀가 이렇게 공기를 막았다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닿았다가만 떨어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이 발음 자체가 월등히 더 셌었죠. 공기의 힘에 있어서. 그죠? 그래서 이 발음은 우리나라 치읓보다는 훨씬 더 공기가 세고 이렇게 좀 더 힘이 많이 들어가는 소리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단어를 읽었을 때 강세 음절에 처음에 갔을 때는 우리가 처음에 발음을 하던 라고 하는 소리가 강하게 나와서 내가 강세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받았었고 순수 음절에서도 이 단어로 시작된 이 발음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럴 때는 내가 처음에 강세 음절처럼 이렇게 강하게 공기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약한 점프를 뛰기 위해서 필요한 공기를 내보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단어의 끝으로 갔을 경우에는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음절을 내가 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입안에 남아있는 잔량의 공기만으로 소리를 끝냈었는데 더 이상 공기를 뽑아내지 말고 이 공기만으로 부드럽고 짧게 소리를 끝을 내줬었죠. 그래서 같은 발음이라고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공기의 힘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났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영어의 리듬을 결정을 해주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모음들을 이용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리듬을 만들 수가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발음 기호의 순수한 발음으로 해보고 이제 유성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시 한번. 네, 이제 유성음인 발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